안녕하세요. 토실댁입니다. 2021년 돈 되는 공부. 첫 번째로 가져온 책은 바로 사경인 회계사님의 진짜 부자, 가짜 부자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 여러분에게 다음 3가지 좋은 점이 생길 거예요. 첫 번째로 나의 현재 위치를 알고 재정적인 목적지를 정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자산과 부채, 즉 빚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정립할 수 있어요. 저는 이 책을 읽고 대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바꿀 수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부자가 되는 경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드는 과정에서 내가 뭘 해야 할지 알 수 있습니다. 누구나 구축할 수 있는 연 6% 시스템 자산 만드는 걸 목표로 다양한 방법이 제시되어 있어요. 이 책을 쓴 사경인 회계사님은 제가 좋아하는 분이기도 한데요. 작년 여름 처음 투자 공부를 시작하면서 회계사님의 강의를 듣게 되었어요. 초보자를 위한 강의였는데 운이 좋게 반값 할인하는 걸 알게 돼서 부담 없는 가격으로 유익한 강의를 들었어요. 덕분에 투자라고는 전혀 해보지 못했던 초보자로서 다른 길로 빠지지 않고 마인드나 투자의 기본이 되는 중요한 것들을 배울 수 있었어요. 당시 강의를 듣고 이 책을 바로 읽었을 땐 겹치는 부분이 많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와, 진짜 좋다. 역시 최고의 책이야. 이런 느낌까진 아니었지만 얼마 전에 다시 한번 읽으면서 제가 놓치고 있던 게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전엔 발견하지 못했던 것들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이 책 한 권으로도 자동 수익을 만드는 과정에서 필요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그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한 가지씩 살펴볼게요. 먼저 현재 나의 위치 정하기. 여러분께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총 자산이 얼마인지, 앞으로 얼만큼의 자산을 모으고 싶은지 구체적인 숫자로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아파트를 샀다고 할게요. 5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는데 2억을 대출받고 3억의 내 자본으로 매입을 했다면 자산은 총 5억 원이지만 부채가 2억 원, 실제 자본은 3억 원입니다. 이때 부는 자산이 아닌 자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해요. 처음엔 부채를 활용하지만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자산을 늘려갈 수 있겠죠? 그런데 책을 읽으면서 제 마음이 뜨끔했던 사례가 나왔어요. 우리가 흔히 재테크 계획을 세울 때 종잣돈 모으기를 하잖아요. 6개월에 1,000만 원, 5년에 1억, 현금 10억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적금에 집중을 합니다. 언뜻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차이가 있어요. 예적금에 집중하느라 다른 부분을 놓치는 건데요. 여러분의 순자산이 1년 전보다 얼만큼 늘었는지, 한 달에 보통 얼마씩 증가하는지 측정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종이에 우리 집 자산과 부채, 자본을 각각 적어보세요. 이렇게 현재 내가 어느 지점에 서 있는지 측정하는 것부터 로드맵 만들기가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그 과정에서 진짜 자산과 진짜라고 믿었지만 실제로 아니었던 가짜 자산도 깨닫게 될 거예요. 측정하지 않으면 관리할 수 없고 관리할 수 없으면 개선할 수 없다. 경영의 구루 피터 드러커가 했던 말을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 자산과 부채에 대한 인식. 지난번 영상에서 1억을 모으고 후회했던 경험을 말씀드렸어요. 제가 자산을 만드는 과정에서 가장 후회가 되었던 점은 바로 충분한 부채를 활용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4년 전 집을 마련할 때 일정한 수입 내에서 대출을 더 감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어요. 어릴 때 빚에 대한 부정적인 기억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만약 당시에 돈에 대한 공부가 어느 정도 되어 있었고 과감하게 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아 더 나은 집을 구했다면 지금쯤 훨씬 더 나은 상황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저는 정말 후회가 됩니다. 빚도 좋은 부채와 나쁜 부채로 나눌 수 있어요. 좋은 빚이 있을 수 있다니 하고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을 거예요. 자산은 자본과 부채를 더한 것이고요. 다시 말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부채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자산을 늘려가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흔히 레버리지라고 말하죠. 이처럼 빚을 잘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좋은 부채와 나쁜 부채에 대한 설명도 나와요. 부채의 좋고 나쁨은 조달 비용과 투자 수익에 따라 달라진다. 부채를 조달해서 부담하게 되는 이자가 그 자금을 투자해서 얻게 되는 수익보다 크다면 그 부채는 빨리 갚는 게 좋다. 반대로 이자보다 투자 수익이 크다면 굳이 갚을 필요가 없는 좋은 부채다. 만약 자신이 부담하는 대출 이자율보다 투자 자산의 수익률이 높다면 레버리지를 이용해 좀 더 일찍 부자가 될 수 있다. 세 번째, 부자 되는 로드맵. 누구나 구축할 수 있는 시스템 자산. 부자 방정식에서 부자 되는 방법은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시스템 수익을 늘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생계 비용을 줄이는 것이다. 두 방법 중 내가 더 선호하는 것은 시스템 수익을 늘리는 것이다. 우선 수익에도 종류가 있어요. 노동 수익, 투자 수익, 반자동 수익, 시스템 수익, 기타 수익. 크게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고요. 일단 이 책에선 저금리 시대에 월급만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다. 이 전제를 기본으로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시스템 수익, 자동 수익을 늘릴 수 있을까요? 그 중 하나가 배당을 받는 거예요. 2021년 현재 기준으로 은행에 예금을 할 경우 보통 연 1%대의 이자를 받게 돼요. 반면 국내 주요 은행주를 사서 기준일까지 보유하면 연 4%, 많으면 5%의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주식의 특성상 주가가 그때그때 달라지기 때문에 평소에 좋은 기업을 봐뒀다가 싸게 사는 것도 필요해요. 저렴하게 샀다가 목표 금액까지 올랐을 때 시세 차익을 낼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보통 연말 기준일까지 보유해서 배당을 받을 수 있어요. 은행주 외에도 연 3% 이상 배당을 주는 기업들이 나와 있거든요. 다만 배당을 많이 주더라도 믿을 만한 기업에 투자하는 게 중요할 거예요. 국내에서는 배당을 1년에 한 번 주는 게 일반적이지만 분기별로 주는 기업도 몇 군데 있어요. 미국 배당주는 보통 분기별로 배당을 받기 때문에 이를 선호해서 꾸준히 모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 역시 포트폴리오에 배당주를 일정 부분 담아두고 있고요. 배당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책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시대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시스템 수익, 바로 콘텐츠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저같이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평범한 아기 엄마도 블로그와 유튜브로 매달 수익을 내고 있어요. 무언가 자신만의 노하우, 콘텐츠가 있다면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해서 돈을 버는 시대에 우린 살고 있습니다. 살아가며 배우는 모든 것이 콘텐츠가 되고 자산이 될 수 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지난 역사를 되돌아볼 때 그 어느 때보다 정말 놀라운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사경인 회계사의 진짜 부자, 가짜 부자. 제가 이 책을 고른 이유는 초보자도 어렵지 않게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팁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었어요. 관련된 내용이 담긴 추천책도 나와 있어서 확장해 읽기에도 좋습니다. 지금 내 위치에서 당장 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도 있어요. 생계비용 줄이기처럼요. 단순히 종잣돈을 모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돈을 불려갈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 2021년 함께 멋진 한 해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돈 공부를 시작하고 싶은 분이라면 꼭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책의 한 구절로 마무리를 할게요. 하루 커피 한 잔 가격 4,000원을 아끼면 한 달에 12만원, 1년이면 144만원, 20년이면 2,880만원이다. 매달 12만원을 투자해서 연 5% 수익을 올리면 이자에도 이자가 붙는 복리 효과로 20년 뒤에 5천만원에 가까운 금액이 된다. 하루에 커피 2잔을 마시던 사람이라면 20년 후 1억 원을 가질 수 있다. 영상 보시는 모든 분께 좋은 일이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